경매로 집을 샀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 겁이 났었는데요. 그렇다고 계속 집을 비워두면서 대출 이자를 내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을 팔기 전까지 추가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이님,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저 요즘 경매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전 솔직히 이걸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기보단 빨리 팔아서 제 돈을 불리고 싶거든요. 근데 낙찰 받았는데 만약에 집이 몇 년 동안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런 고민 진짜 많이 들잖아요. 저도 되게 그런 게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직장인 월급은 한정적인데 이자는 막 100, 200씩 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무서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바로 단기 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 임대요? 경매로 받은 집도 단기 임대가 돼요?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냥 집이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 안이 비어 있잖아요. 요즘은 풀옵션 같은 게 인기가 많은데 특히나 단기 임대를 하려면 가구 같은 건 많이 사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세팅하는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 세팅하는 비용을 굉장히 최소화하는 게 또 포인트인데요. 저도 지금 최근에 낙찰받은 집을 단기 임대로 세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새 상품으로 모두 다 채우기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를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세팅하는 비용은 최소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잡고요. 최대한 당근 마켓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33엠투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단기 임대를 오픈하고 게스트 분들이 예약을 하면 이 공간을 숙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내주는 거죠. 33M2요? 저 에어비앤비는 들어봤는데 33M2랑 에어비앤비 뭐가 다른 거예요? 아,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33M2는 단기 임대라서 임대업에 해당이 되는 플랫폼이고요. 에어비앤비에는 1박 단위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숙박업입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랑 에어비앤비를 확인을 했을 때 차이를 보면은 일단 단기 임대는 최소 일주일 단위로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에어비앤비는 1일 단위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단기 임대는 내국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특히나 이게 처음에 우리가 호스트로서 이렇게 숙소를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단기 임대가 훨씬 더 쉽고 간편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매물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기 임대는 원룸이든 아파트든 투룸이든 뭐 쓰리룸이든 오피스텔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집이면 모두 다 오픈할 수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룸에서 쓰리룸의 뭐 상가주택이나 빌라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원룸은 일단 법적으로 불법이고 아파트에서 이용하시는 것도 이웃세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웃세대 동의를 어떻게 다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보통은 투룸이나 쓰리룸의 빌라 혹은 상가주택에서 많이 호스트 분들이 매물을 구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단기 임대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냥 집이면 다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룸이든 투룸이든 쓰리룸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집이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오픈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게 첫 번째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동의예요. 동의를 단기 임대는 집주인 동의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집이 남는 공간이 있거나 혹은 집주인 동의가 가능한 매물을 구한다라면은 단기 임대는 바로 우리 PD님도 오늘 바로 세팅해서 오픈할 수 있어요. 1시간 만에.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동의를 되게 많이 받아야 돼요. 3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집주인 똑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세대 동의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청의 동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지자체 동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숙박업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동의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부업이지만 또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내가 뭔가 추가 수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되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허들이 조금 단기 임대보다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임대는 몇 박 단위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예약이? 1주. 그쵸. 1주 단위로 들어오고 에어비앤비는 1박 단위부터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달에 저희가 30일이 있어요. 그럼 1박으로 매일매일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몇 번을 관리하라고 가야 될까요? 30번? 30번은 가야겠죠. 너무 쉽지 않죠. 근데 단기 임대는 저희가 1주 단위이기 때문에 정말 풀 예약을 했을 때 몇 번을 가게 될까요? 4번?
4번을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은 4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간편하다. 그런데 보통 이제 단기 임대 예약하시는 분들 보면요, 일주일도 사실 잘 없어요. 최소 2주, 그리고 길면은 4주, 5주 이렇게 예약을 하세요. 그러면 4주, 5주 예약이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갑니다. 너무 편하죠. 너무 좋은데요? 특히 직장인 분들이 내가 직장 다니면서 신경 쓰기 너무 힘들지 않은 부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 임대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관리가 편하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막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런 것도 엄청 복잡하고 귀찮은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제가 33M2 플랫폼에서 어떻게 숙소를 올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33M2라는 플랫폼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를 한번 근처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짜는 오늘부터 일주일 단위로 만약에 해서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단기 임대 매물들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일주일에 27만 원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일주일에 85만 원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요? 보니까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인데 강남구 삼성동에 있어요. 훨씬 더 이제 강남이니까 이 시세가 또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싼데요? 일주일에 제 월세를 태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옵니다. 논현도 보시면 강남구 논현동도 일주일에 95만 원이에요. 와... 여기 관악구 봉천동은 상대적으로 13만 원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원하는 지역에 시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세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요. 아, 나는 이 정도 금액을 받아야겠다 라는 게 결정이 되셨다면은 호스트 모드로 가셔가지고 방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방 등록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방 이름 강남 3분 거리 투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소를 여기다 넣으시고 저희는 QJ 스쿨 주소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가 뜨네요. 그리고 전용 면적도 그냥 제가 마음대로 넣을게요. 20평이다 라고 넣고 건물 유형은 아파트고 주차등 무료 주차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나중에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방은 2개고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다. 저장 후 다음. 자, 그리고 임대료는 그냥 33만 원으로 제가 임의대로 작성해 볼게요. 일주일에 33만 원. 장기 계약, 파리 입주 할인 이렇게 할인을 걸어 놓으면 이제 이거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아, 나는 할인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은데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굳이 처음에는 안 넣으셔도 되고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만 원 넣었고 일주일에 관리비는 한 5만 원으로 넣겠다.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다 포함이다. 관리비 상세 설명도 넣으면 좋고요. 퇴실 청소비는 이제 게스트 분들이 오셨을 때 입실하고 체크아웃하고 나서 한 번 납부를 하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청소비 5만 원으로 한번 세팅하고요. 최소 계약 기간은 1주. 환불 규정은 저는 강하게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약하게 하면 중간에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저장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 사진을 최소 6장에서 2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진들 넣어주시고요. 저는 기존에 찍어놨던 사진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쁜 사진들을 찍어놔야겠죠? 진짜 완전 똥손이라 사진 못 찍으면 어떡해요? 아, 사진을 어떻게 잘 찍는지 그 방법도 사실 조금 배움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도예요. 여러분들 그냥 핸드폰, 저는 다 핸드폰,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든요. 이 구도가 삐뚤어지지만 않게 찍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조명을 다 켜셔야 돼요. 모든 조명이라 함은 TV도 켜셔야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소품의 조명까지도 다 켜셔야 돼요. 다 켜신 상태로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채광이 있을 때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 찍는 것보다는 낮에 해가 잘 들 때 찍는 게 좋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도 생각보다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핸드폰 렌즈를 닫고 찍는 거예요. 닫고 찍어야 돼요. 안 닫고 찍으면 막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꼭 닦아주시고 찍는 거 요것만 지켜도 사실 중간 이상으로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동안에 사진을 6장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아무래도 대표 사진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쁜 사진으로 대표 사진을 올려주시고요. 나한테 있는 옵션들을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려동물 동반 여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숙소가 반려동물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체크하시면 되고 나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뭔가 털이 날리거나 뭔가 더 많이 손이 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방 설명해 주시고 방 이용 방법, 교통편 안내, 숙소까지 찾아오는 길에 대해서 추가 설명까지 다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 주시면 근데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우리 숙소 주변에서 가장 예약이 많은 숙소를 롤 모델로 삼아서 그거 자기소개서, 숙소 소개서를 조금 벤치마킹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심사 요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33M2에서 심사를 거쳐서 오픈이 되는데 보통 심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오픈이 됩니다.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계약 가능한 일정도 오늘부터인지 아니면 뭐 다음 주부터인지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방 관리에 가시면 내가 아까 등록한 방이 심사 대기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오픈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알람이 올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몇 분 걸렸죠? 한 3분 걸렸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숙소를 오픈하는 게 정말 3분 컷으로 너무 쉽게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자가 충당이 될 만큼 돈이 돼요? 돈이 되는지 제가 또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계동에 경매로 낙찰받고 단기 임대로 세팅한 숙소의 월 이자는 16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슐리님이 한 달에 내가 월급 받는 거에서 160만 원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굶어야죠. 네. 뭔가 조금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건 서울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경기도권만 가도 사실은 100만 원 언더로 이자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우리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6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예약을 받은 한 4주 정도를 보니까요. 한 120에서 130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차익을 빼면 나는 실질적으로 이자를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슐리님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한 달에 이자를 160이 아니라 한 달에 이자를 30만 원만 내도 돼요. 그러면 안 팔린다고 걱정을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정말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추가 수익을 만들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꼭 단기 임대도 같이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낙찰 받을 때도 어쨌든 보증금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단기 임대 세팅까지 들여놔야 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세팅 없이도 단기 임대 놓을 수 있나요? 세팅 없이도 빈 공간만 찍어서 올리셔도 충분히 가격을 좀 싸게 해서 한다라면 그 집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 한 1주, 2주 정도 그냥 잠깐 그냥 잘 곳이 필요한데 찜질방 가기는 좀 그렇고 좀 나만의 좀 집에서 자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피디님, 세팅비가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가구랑 전자제품 이런 거 이것저것 들여놓을 생각하면 한 그래도 4,500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4,500이요? 4,500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최소한으로 세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세팅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고 제품을 많이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200만 원으로 한번 세팅을 했을 때 아까 한 120에서 130 정도를 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면 그냥 그 세팅한 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거죠. 200만 원으로 아파트 세팅이 가능해요? 투룸 기준으로 세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이님 말씀만 들으면 장점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33M2를 하시면서 느꼈던 단점이나 아니면 이런 건 좀 주의해야겠다 뭐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집이 단기 임대를 하려고 구한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저처럼 경매를 하면서 팔리기 전까지 더 추가 수익을 만들고자 하실 경우에는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스트분이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오셔가지고 구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잘 보여주셔야 돼요. 만약에 매수자분이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럼 저는 이 매물을 팔아야 되는데 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전에 잘 협의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거죠.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분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을 안 나간다. 그런 경우가 100에 한 건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안 나가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가서 최대한 말로 잘 협의를 해서 내보내는 과정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안 된다 그러면은 명도를 해야겠죠. 근데 저희는 경매를 통해서 이미 명도의 수순을 다 배웠잖아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우리 멘토님들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100에 하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임차인 분들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게스트 분들은 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잘 나가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에어비앤비도 하고 단기 임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기 임대는 아무래도 내국인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마무리를 청소하고 깔끔하게 나가시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제가 청소를 거의 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우리 한국 분들 정말 매너가 최고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청소할 거리도 많이 없고 일단 침구류가 없기 때문에 공수도 많이 안 들고 거의 1시간이면은 퇴실 정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 퇴실하는 부분만 잘 신경 써서 가이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세팅을 다 하는데 침구류는 왜 없는 거예요? 침구류,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침구류 같은 경우는 숙박업에서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임대는 숙박업이 아니라 어떤 업이라고 그랬죠? 임대업. 맞아요. 임대업입니다. 그래서 침구류라든지 뭐 수건이나 이런 것들 제공이 불가합니다. 왜 불법일까요? 그런 게. 업종이 달라서 그래요. 네, 업종이 달라서 그렇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숙박업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아니 왜 숙박업도 아니면서 그렇게 숙박업처럼 장사를 하냐라고 이제 또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약이 잘 들어오게 하는 한이님만의 꿀팁이 있나요? 이 예약이 잘 들어오는 꿀팁은 진짜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알려드려요? 네.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가격이에요. 사실 주변 시세를 조사를 했을 때 내 숙소가 가격이 조금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경매를 할 때도 가장 빨리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예측을 해서 입찰가를 뽑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시세에서 내 숙소가 가장 빨리 예약이 될 수 있는 가격을 뽑아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진이에요. 피디님 혹시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다른 외부 숙소 이용했을 때 뭘 먼저 보세요? 사진이요. 그쵸. 일단 사진이 예뻐야 돼요. 여행 갈 때도 에어비앤비 예약하면은 제일 예쁜 집 예약해요. 가장 예쁜 집 특징이 뭔가요? 뭔가 안에가 엄청 깔끔하고 잘 꾸며져 있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 맞아요. 보통은 대부분의 이제 게스트 분들이 이 집에서 내가 뭔가 일주일 동안 지낼 건데 한 달을 지낼 건데 좀 편안하고 아늑하게 쉴 수 있는지, 그리고 뭔가 그래도 우리 집보다는 좀 잘 꾸며진 곳에서 잠깐이라도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단정하고 예쁘고 깔끔하게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썸네일 사진입니다. 가장 첫 번째 메인 사진을 정말 잘 예쁘게 해 놓으셔야 예약이 잘 들어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후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뭔가 펜 하나만 산다고 해도 이 펜이 정말 잘 써지는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뭐 이런 것도 후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기를 잘 쌓아 놓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쉽죠? 근데 이렇게 다 듣고 나니까 할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단기 임대 솔깃하지만 이런 거 일일이 세팅하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귀찮을 것 같다고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는데 귀찮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덜 귀찮을 수 있게 제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플랫폼이 요즘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메시지를 자동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분이 예약을 했을 때 자동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라든지, 체크인 1시간 전에 발송되는 메시지라든지, 퇴실 전날 발송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 설정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를 또 자동화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숙소를 직접 청소를 하지 않고 그 주변에 계시는 정말 저보다 살림을 더 잘하시는 훌륭하신 우리 주부님들을 모시고 청소 실장님으로 모셔가지고 청소를 다 자동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청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전문가인 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후기를 쌓는 자동화 방법도 있겠죠. 퇴실할 때 안내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후기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숙소를 운영하는 매뉴얼도 사실 자동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만의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숙소마다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이런 거예요. 온수가 안 나와요. 세탁기 어떻게 써요? 건조기를 쓰는 방법 모르겠어요. 분리수거 어떻게 하나요? 뭐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런 거 되게 질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링크 하나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숙소에 대한 모든 이용 가이드는 이 링크에 있으니 이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안내 멘트 하나면 그냥 알아서 보시고 알아서 와이파이도 연결하시고 알아서 분리수거 잘 하시고 알아서 다 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그럼 신경 쓸 게 진짜 없겠네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 세팅하는 게 조금 손이 가서 그렇지 한번 세팅만 하면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 없다. 그럼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 33M2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활용할 집이 있는 분들, 저처럼. 아니면 내가 활용할 집이 없는 분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상관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33M2라는 일단 어플을 까셔가지고 한번 우리 동네를 설정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시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일주 검색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단기 임대 숙소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 중에서 가장 내가 뭔가 예약하고 싶은 숙소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금액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0만 원 이렇게 나왔다면 한 달에 매출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에 3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120, 120. 일주일에 50만 원이면요? 200. 아까 강남은 일주일에 90만 원이었어요. 360이죠. 네. 360이면 사실 일반 직장인 월급 아닌가요? 그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단기 임대를 진행한다면 한 달에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를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행복한 상상이죠? 근데 수수료나 이런 거 없어요? 아, 수수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이 떼가면 어떡하냐. 또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33M2의 수수료는 3.3%입니다. 그러면은 강남에 단기 임대 하면은 그냥 월급만큼 나오는 거네요. 그쵸?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가 벌었다, 단기 임대로. 그러면 33,000원이 수수료인 거예요. 싸다. 너무 좋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실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에 관심이 있다, 좀 시작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어플을 깔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희 33M2랑 뭐 제휴된 거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33M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매를 하면서 33M2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경매로는 시세 차익을 만들고 단기 임대로는 조금 이자를 충당하면서 현금 흐름을 몇 달 동안 만들 수 있는 방법,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요,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약간 뒤떨어진 시대가 왔나 봐요. 2개, 3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우고 활용할수록 수익은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 노하우들을 바로 우리 QJ 스쿨에서 함께 배우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